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준서입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 와 있는데요. 역대 가장 강력한 소나타 N9. 오늘 인제 서킷 주행도 있고 공도 주행 비롯해서 슬라롬이라든지 차량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체험해보고, 소나타가 출시된 이후 가장 파워풀한 소나타의 느낌은 어떨지 소나타 N9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그램은 핸들링, 슬라럼하고 그다음에 제동력 테스트하러 왔는데요. 무전이 지금 전달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번이 3개씩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풀 브레이킹 밟고 차를 세우면서 브레이크를 테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지 마시고요. 자, 그대로 통과합니다. 가속 성능과 브레이크, 제동력 테스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차량 출발. 자, 핸들링 처음이라 속도는 많이 내지 않고요. 좋습니다. 자, TC 게이트를 통과한 즉시 속도를 줄여서 대열에 합류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차량 출발. 자, 가속. 이번에도 속도는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고요. 강력하게 브레이크 준비하시고, 브레이킹.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대열에 합류해서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노말이 아니라 스포츠로, 스포츠 모드 놓고 속도는 10km 더 상회하는 속도에서 슬라럼하고 브레이킹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차량 출발. 스포츠 모드일 때는 핸들 반응이 좀 더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가속할 때도 조금 더 반응성이 좋은. 브레이크 감각이 엄청나신데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한 50m, 50cm 정도 남겨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 처음 만나서 인사 나누는 과정은 지났고요. 이제 뭐 제로백,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속도 100km까지 테스트하는. 자, 신호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출발. 자, 그렇죠. 감속 포인트를 지날 때 충분히 감속하시고요. 자, 지금 진행 중인 차량이 회차로에 진입하면 신호 드립니다. 자, 셋, 둘, 하나, 출발.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속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속이, 풀가속이 시작이 된, 순간적인 풀가속이 시작이 돼도 차가 뭐 버벅거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서 확실히 엔진이 가진 힘이 꽤 풍족하다, 파워풀하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소나타 중에서 진짜 가장 잘 나가지 않나. 뭐 이따 서킷 주행도 해보고 해봐야 되겠지만, 순간적인 가속에 있어서는 리스폰스, 응답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자, 디자인은 소나타의 N9 버전이기 때문에 기존 소나타를 베이스로 몇 가지 디테일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뭐 기존 소나타랑 아시는 분들은 그 차이점을 느끼겠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면 전용 그릴이라든지 에어덕트 쪽 조금 더 공격적인 라인 잡아준 부분, 그리고 후면 쪽에는 머플러 양쪽으로, 요건 잘한 것 같아요. 소나타 센슈어스 때는 한쪽에 트윈만 뺐었는데 이번엔 듀얼로 트윈, 그래갖고 쿼드 머플러 배치시켜줘서 좀 더 공격적인 스포티한 분위기 연출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얘는 아래쪽 범퍼 핸드 아래쪽에 덕트 장식을 더해주긴 했는데 저거는 이미테이션입니다. 실제로 뚫려 있는 건 아니고 막혀 있는 형태라 그래도 저런 디테일들을 좀 더해줘서 일반 모델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줬고요. 측면 쪽에도 사이드 스컷이라든지 휠 디자인을 좀 새롭게 해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다른, 그리고 N9 배지 이렇게 추가된 디테일들이 외장에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발하실 때는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셀 페달을 끝까지 딱 밟으면 런치 스타트가 활성화가 돼요. 이때 제가 출발 신호 드리면 왼발 브레이크만 탁 놓고 풀업셀 하고 계시면 빠른 스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런치 컨트롤, 소나타 N9에 적용된 런치 컨트롤 기능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기 자세 제어 장치를 꼭 눌러주게 되면요,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정렬 상태여야 됩니다.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 있으면 활성화가 안 돼요. 자, 셋, 둘, 하나, 출발. 이렇게 하면 런치 컨트롤, 계기판에도 활성화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면 그때 양발 운전을 해야 되죠. 런치는 어차피 브레이크하고 가속 페달을 같이 밟고 있어야 되니까. 자, 이제 순간 가속이랑 브레이크, 그 다음에 핸들링 테스트 해봤다면 일반 도로 공도 나가는 주행, 온로드 주행 할 건데요. 소나타 N9을 구입하신다면 이 공도 주행이 주를 이룰 거기 때문에 공도에서는 또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근데 이제 공도, 일반 공도랑 다른 건 인제 서킷 주변은 다 어느 정도의 그 와인딩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길들이 이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선 차가 어떤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N9은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엔진은 최고 출력이 290마력, 최대 토크는 40 조금 넘는 어쨌든 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소나타를 거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 변속기는 8단 DCT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속기는 벨로스터N에 적용됐던 그 변속기가 소나타 N9에 이어졌는데요. 현재도 단수가 6단 정도 되는데 언제 변속이 된지 모를 정도로 꽤 빠르게 변속이 이루어지고, 출력 전달에 있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N9 배지가 더해진 소나타에는 꽤 적절한 파워풀한 파워트레인 구성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 건식이 아닌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40이 넘는 토크를 가진 엔진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보다 토크의 대응력을 더 높여준 부분과 변속기 온도 관리에 있어서도 건식에 비해서는 이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순간 테스트하고 그럴 때도 경험을 했던 거지만, 가속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을 어느 정도 벗어난 영역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악셀링을 가져갈 때도 전혀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차 상당히 잘 나가네요. 컴포터 모드에선 승차감도 어느 정도 일반 모델하고 구분을 저어놨긴 했지만 크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핸들 조향했을 때의 반응성이라든지 무게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딱히 불만이 생길 것 같진 않습니다. 작은 반응에도 꽤 민첩하게 반응을 해주는 편이고, 무게감은 확실히 컴포트 모드에서는, 좀 노멀 모드에서는 일상주행 할 때도 부담스럽지 않은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할 때는 무게감 있는 피드백이 전달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세팅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은 그냥 소나타처럼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즐기다가 또 혼자 어느 정도 드라이브를 즐길 때도 꽤 재미를 줄 수 있는 소나타가 탄생하지 않았나. 그게 바로 소나타 N9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실내도 소나타 N9만의 몇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반영되는데요. 먼저 그레이와 레드 컬러 조합을 시켜서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드 스티치된 박음질이라든지 도어 트림하고 시트에도 그런 디테일들이 좀 더해졌고요. 거기에 계기판은 중앙에 온도라든지 토크, 출력들을 볼 수 있는 게이지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핸들은 N9 배지 더해졌고, 그리고 시트도 약간 세미버킷 시트로 해서 이게 스웨이드 재질 같은데 스웨이드하고 가죽 조합시켜서 N9 전용 시트가 장착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에는 8세대 신형 소나타에 적용된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신형 소나타에 적용된 실내 디자인에 N9 전용 디자인 디테일들이 몇 가지 추가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카나 코스 설명. 파란색 게이트를 향해서 직진하는 거죠. 자, 파란색 게이트를 통과하시고 나면 우회전, 중간 게이트 통과. 자, 중간 게이트 통과하고 나면 슬라럼. 자, 첫 번째 슬라럼 이후에는 좌회전으로 원선회를 한 바퀴 진행합니다. 자, 지금 길을 외워주셔야 돼요. 앞 차량만 따라가지 마시고. 자, 좌회전으로 원선회 한 바퀴 진행하시고, 자,
위로 올라와서 앞에 있는 모든 콘을 다 통과하면서 좌측으로 레인 체인지. 자, 게이트 통과하시고 좌측으로 회전하신 다음에 중간 게이트 통과. 자, 이후에 두 번째 슬라럼. 자, 이어서 마지막에는 풀 브레이킹으로 차를 세워서 기록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같이 라인 그리고 따라갈 때는 쉬운데 또 막상 하려면 헷갈려요. 자, 신호 드립니다. 셋, 둘, 하나, 출발. 자, 가보겠습니다. 이번 스포츠 모드. 슬로름 방향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37초 12. 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출발. 자, 36초 74. 아, 조금만 더 차를 완벽하게 세우셨으면, 더 빠른 기록 측정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짐카나까지 끝냈고요. 이제 마지막 서킷 주행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킷은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올해 또 마지막 서킷 주행이 이 소나타 N9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아서. 근데 이렇게 체험 행사는 앞에 이제 인스트럭터 분이 달리시고 따라서 주행이 가는 주행이라 뭐 이렇게 적극적인 퍼포먼스 주행보다는 간단한 맛보기 정도 주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라인으로 테스트 주행하실. 서킷 주행할 때는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냥 달리는 거 보시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진행될 때 차량에 또 무전도 들리고 하니까 최대한 뭐 주행해보는 거에 집중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차량 제가 저를 어느 정도 가까이 붙여주세요. 소나타를 서킷에서 이렇게 저와 함께 동일한 저와 함께 동일한 페이스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뭐 브레이크 서킷을 순간에도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적절히 잘 밟으셔야 됩니다. 서킷 주행을 위해서 뭐 만든 차량은 아니니까 N9 말 그대로 N이 아니라 그래도 뭐 출력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노말 모드입니다. 노말 모드라서 좋습니다. 이제 서서히 페이스를 높여가면서 그 차량의 페이스 서킷에서의 주행 테스트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코너 빠져나왔고 이제 직선. 자, 3번 차량도 앞 차량과의 간격을 많이 좁혀주세요. 직선 구간인데 가속은 뭐 괜찮습니다. 뭐 스포츠 모드가 아니더라도 순간적으로 가속을 하거나 가속이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답답함이 느껴지진 않고요. 이렇게 오르막길 현재 올라갈 때도 충분히 밀어주는 듯한 출력을 분출해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에 코너를 지금 브레이킹하고 가마 들어갈 때 강원 산지에 계속해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굉장히 고저차가 심하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그리고 고속 코너 구간, 그리고 테크니컬 구간, 다양한 코스들이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아주 가혹 조건에서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적합한 코스입니다. 차 소나타의 크기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서킷 주행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페이스를 올려줍니다. 이번 차량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도로를 가까이 따라와주세요. 네. 자, 전체 페이스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차량이 도로를 좀 가까이 따라와 주셔야 돼요. 정말 잘 듣는데요. 생각보다 소나타를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좀 이렇게 브레이킹 가져가고 할 때도 그렇게 밀린다는 느낌 없어서 그냥 꽂히는 느낌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뭐 제동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가서 이렇게 될 때도 괜찮아요. 약간 타이어에서 슬릭이 이루어질 정도로 파워가 전달이 되고 있어서 서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스포츠 모드로 차량을 변경. 이제 스포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안 됩니다. 자세 제어 장치가 꺼지기 때문에. 자, 스포츠 모드까지만 여러분들 차량 테스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주행 질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선 도로로 좀 달려보고 싶긴 한데 확실히 소나타는 아니네요. 역대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소나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차량을 너무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리고 드라이빙 중에는 뒷차량을 백미러를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앞만 보고 서킷에서 테스트 주행을 하시고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차의 반응성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달릴 준비가 됩니다. 차를 조금 더 몰아붙여도 이 핸들 조향이라든지 가속 페달,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고 가상 사운드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어로롱 하는 소리 들려주면서 연속을 좀 깊게 밟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깊게. 한쪽에 빨간색,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도면 있죠. 자, 이 연속을 좀 깊게 밟아보시면서 차량의 서스펜션에 충격이 들어올 때 인풋, 멈춰야 느낌과 슬릭은 타이어 쪽에서 나는데 차량의 거동이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잘 버텨요. 셀시가 이거는 진짜 이번 플랫폼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 3세대 플랫폼이 뭐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거를 일반 소나타에 비해서 좀 다르게 해준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주행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이 새로운 플랫폼이 가져온 유연함이 아닐까. 그러니까 단단함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면서도 직선주로로 진입하겠습니다. 직선주로가 펼쳐지면 단숨에 풀악셀을 밟아서 초월 가속도가 얼만큼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290마력의 44토크를 가지고 있는 엔진의 힘과 8단 수식 GCT 미션의 조화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선주로에서 모두 풀악셀 시작. 자, 풀로 밟으세요. 풀. 지금
봤던 게 한 180 정도는 찍은 것 같거든요. 이제 마지막 코너 빠져나와서. 근데 완전히 저걸 빠져나오자마자 풀가속을 한 게 아니라서 200도 찍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파워에 있어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오랜만에. 그래도 예전 서킷 행사는 이렇게 좀 줄줄이 나를 따라요 였는데 요즘 현대가 벨로스엔 출시하고 난 이후부터는 좀 서킷 행사 주행할 때도 꽤 재밌게 탈 수 있게 어느 정도 자유도를 주고 있어서 그 부분도 참 재밌게 경험해보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차 생각보다 소나타가 이런 느낌을 주기에 재밌습니다. 차.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페이스 다운 하겠습니다. 속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바퀴에서 저희는 피팅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진행된 소나타 인라인 만나봤고요. 오랜만에 뭐 서킷 주행도 하고 올해 저도 마지막 서킷 주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서킷에서 차량의 퍼포먼스를 즐겨봤는데요. 이 차량은 이제 조만간 좀 장기로 받아보고 일상 시승기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레드 R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